오늘은 프록시미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무기, 포션 등 툴을 주어서 백팩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록시미티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파트를 하나 만들고 탐색기에서 파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플러스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고 왼쪽 중앙 쪽에 3D 인터페이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앙 쪽에 있는 프록시미티 프롬프트를 클릭해서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탐색기에서 프록시미티 프롬프트를 누르고 속성창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두 번째 있는 액션 텍스트는 이 상호작용이 어떤 행위인지 작성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익스클루시비티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값으로 원펄 버튼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펄 버튼은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다 하면은 원펄 버튼은 캐릭터 근처에 있으면 다 보이는 거고요. 원 글로벌리는 여러 개가 있어도 딱 하나만 보여지는 거고, 첫 번째 있는 always show는 항상 모든 것의 상호작용 GUI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old duration은 얼마 동안 누르게 할 거냐입니다. 그리고 밑에 키보드 키 코드는 컴퓨터로 할 때 어떤 키를 누르게 할 건지 알려주는 거고요. 그 밑에 max activation distance는 최대 어디 거리에서부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오브젝트 텍스트는 이 물체가 어떤 건지, 무기면은 웨펀이라고 쓰면 되겠죠. 대표적인 속성들은 다 살펴봤으니까 바로 실습을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실습할 때는 지금 탐색기에서 프록시미티 프롬프트를 직접 파트에 넣어줬지만, 우리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프록시미티 프롬프트를 직접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트도 모두 다 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구 상자를 열고 무기를 하나 가져와 볼 건데, 저는 간단하게 검을 가지고 올게요.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이 똑같은 걸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검을 눌러서 맵 안에 만들어주고, 혹시 백팩 안에 도구를 넣을 거냐 라는 질문의 창이 나오면 NO로 해주세요. 이거를 YES로 하면은 모든 플레이어가 무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NO를 하면은 플레이어가 가서 주어야지만 이 무기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탐색기에서 이 무기 옆에 있는 확장자를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걸 살펴보면 핸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핸들 왼쪽에 있는 화살표도 열어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핸들이 검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데요. 이 핸들 안에 들어있는 메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도구에다가 적용해 줄 게 아니라 핸들에다가 적용을 해 줄 거기 때문에 핸들만 따로 복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걸 지어주는데, 지어줄 때는 디자인 덮여있는 메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따로 워크스페이스에 올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이따 스크립트 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도구의 이름을 핸들 이름에 그대로 소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복제가 됐다면 기존에 가지고 왔던 이 도구는 서버 스토리지 안에 넣어줄게요. 이제 프록시미티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건데요. 우리가 복사를 해서 따로 만들어둔 파트 안에 스크립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트를 가지고 올게요. 인스턴스를 사용해가지고 프록시미티 프롬프트를 생성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총 6가지 속성만 가지고 와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는 자동 완성을 항상 써주는 것을 매우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속성을 변경해 봤는데요.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린 2초 동안 기다리게 했고요. 최대 5스터드 범위 안에 들어와야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키는 2코드 사용하게 했고요. 액션 텍스트는 픽업, 오브젝트 텍스트는 파트.name인데 이 스크립트가 속해 있는 부모죠. 클래식 소드, 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런트를 꼭 지정해 줘야겠죠. 패런트는 당연히 이 파트죠. 아까 생성한 프록시미티 프롬프트를 지우고요. 이거를 진짜 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호작용이 끝나면 내가 잡은 무기를 백팩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ended 이벤트 안에다가 써주면 되고요. 무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서버 스토리지에 접근해서 우리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리거 ended 이벤트 안에 들어와서
서버 스토리지에서 웨이포 차일드를 사용해서 파트의 이름과 똑같은 애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가지고 온 애는 변수에다가 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온 툴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써야지 다른 플레이어들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툴을 클론 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변수에다가 클론드 된 툴이다 라고 작성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복사된 툴을 플레이어의 백팩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넣냐면 이벤트가 터졌을 때 우리는 매개 변수로 플레이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 플레이어의 백팩에다가 넣어주겠다 라고만 작성을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잡았을 때 칼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문제점은 한번 또 누르면 칼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툴은 제외하는 스크립트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줄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플레이어가 처음에 키를 눌렀을 때 플레이어 안에 백팩에서 Find the first child로 이 파트와 똑같은 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찾은 툴은 변수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백팩 툴이 있으면 is has를 true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없다면 false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끝났을 때 만약에 is has가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냥 리턴을 시켜주면 되고요. 없을 때는 우리가 아까 작성한 이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무기를 획득하고요. 다시 한번 상호작용을 해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를 체크해서 더 이상 넣어주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 칼을 내가 드는 순간 백팩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백팩 안에 클래식 소드가 있는데 제가 1번을 눌러서 칼을 뽑으면 플레이어 모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번을 누르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백팩에는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도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모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체크하는 부분으로 들어간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에서 플레이어와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수에 담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모델 안에서 똑같은 이름의 무기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 조건문에 백팩에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가지고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라 라고 알려주면 될 거고, 플레이를 해보면 처음에는 백팩이 없으니까 들게 될 거고요. 든 상태에서 다시 눌러도 이미 들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넣어주지 않게 됩니다. 툴을 줍는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도구 상자에 올려놨어요. 도구 상자에다가 픽업 툴이라고 치면은 삽입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는 다 싹 지우고 스크립트를 가지고 와서 보유하고 있는 다음에 무기를 찾아서 넣어 볼게요. 방금 사용했던 이 검을 넣고 이 검 안에 있는 이 메쉬가 들어있는 핸들 부분만 복사해서 나머지 객체들은 지워주고요. 워크스페이스에 넘겨주고 원본 도구는 서버 스토리지 안에 넣어주고요. 가지고 온 스크립트를 이 안에 넣어주면 돼요. 핸들 파트 이름과 가지고 온 도구의 이름이 일치해야지 매칭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도구의 이름을 파트에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잘 사용했다면 이 스크립트의 즐겨찾기와 따봉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끝이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